재무와 회계를 공부하는 당신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사채 할인 발행, 이거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기업들이 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지, 또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자, 바로 시작하죠. 네, 사채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다. 이게 처음 들으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죠. 근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시장의 논리, 또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이 반영된 거죠.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할인 발행, 이게 정확히 뭐냐? 개념부터 잡고 가죠. 그러니까 채권에 써 있는 액면가, 예를 들어 1,000원짜리인데 실제로는 950원, 이렇게 더 싸게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. 그 발행하려는 채권의 표시 이자율이 있잖아요. 그게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, 즉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. 아,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? 네. 예를 들어 시장에선 한 연 12%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연 10% 이자만 준다.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액면가 다 주고 살 이유가 좀 떨어지겠죠. 그렇겠네요. 근데 저 궁금한 게요. 그럼 그냥 처음부터 시장 이자율에 맞춰서 액면 이자를 12%로 발행하면 안 되나요? 왜 굳이 10%짜리를 만들어서 가격을 깎아주는 좀 번거로운 방식을 쓸까요? 아,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.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죠. 근데 이제 이미 채권 증서를 인쇄해놨다거나 아니면 내부 절차상 액면 이자율 바꾸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. 또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좀 유연하게 발행 조건을 맞추려고 가격으로 조절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. 아하. 결국은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, 즉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걸로 투자자는 그 낮은 이자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. 총 투자 수익률을 결과적으로 시장 이자율 수준으로 맞춰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가격 할인이 일종의 그 이자율 보상 장치 같은 거네요. 그럼 이 차액, 그러니까 액면가랑 실제 발행가 차이 나는 이 금액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? 이게 재무회계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. 네, 바로 그 차액을 저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발행했을 때 바로 비용으로 확 떨어버리는 게 아니에요. 아,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. 네, 보통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채 액면가액에서 이렇게 빼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요. 이걸 채권 만기까지 3년 만기면 3년 동안 매년 조금씩 나눠서 상각을 합니다. 비용으로 조금씩 인식하는 거죠. 잠깐만요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다 비용이 될 거면 그냥 발행한 해에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간편하지 않나요? 왜 이걸 굳이 매년 나눠서 상각하는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거죠? 그게 이제 회계의 되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랑 관련이 깊은데요. 바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입니다. 아, 수익비용 대응. 네,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잖아요. 그 돈은 만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회사 운영에 쓰이면서 어떤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내겠죠.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그 효익이 발생하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할인 발행 차금에 매년 상각해서 이자 비용에 더해주는 건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이자 말고요. 추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그 해당 기간에 딱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때 쓰는 기준이 바로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, 이걸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죠. 아,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. 그럼 실태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이자 비용은 현금으로 나가는 액면이자보다 더 크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예를 들어 익면이자가 10%짜리 채권이라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더해지니까 회계상 이자 비용은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었던 12% 수준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만기가 되면 이 상각 과정을 통해서 사채 장부 금액은 딱 액면가액이랑 똑같아집니다.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제를 회계 장부에 잘 반영하는 과정인 거죠. 그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액면 10,000원, 표시이자율 10%, 만기 3년짜리 채권을 시장이자율이 12%일 때 한 9,520원 정도에 발행했다. 그러면 매년 현금 이자는 1,000원씩 나가지만 회계상 이자 비용은 첫 해에는 그 9,520원에 12%를 곱한 한 1,142원 그 정도로 계산되고 그 차익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드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예시가 아주 핵심을 잘 보여주죠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. 단순히 시장 이자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, 이것도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입니다.
아, 기업 신용도요? 예, 예를 들어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이다. 그러면 투자자들이 볼 때 위험이 좀 크다고 생각하겠죠.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 조건이라도 더 많이 할인해서, 즉 더 싸게 팔아야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겠네요. 자, 그럼 반대로 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업이라면 할인폭이 적거나 심지어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할증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지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사채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데 핵심 원인이고요. 투자자에게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는 거다. 그리고 회계적으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걸로 그 차액을 관리하는데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하면서 실제 부담하는 이자 비용, 즉 유효이자를 기간에 걸쳐서 반영한다. 아, 그리고 기업 신용도 역시 할인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, 이거 중요하네요. 재무제표 볼 때 이걸 알면 그 사채 관련 주석이 훨씬 잘 보이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. 이 회계 처리 방식이 기업이 처음에 돈을 액면가보다 적게 받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만기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 실제로 들어간 돈 빌리는 비용, 즉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꽤 정확하게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. 오, 그냥 현금이 얼마 나가고 들어왔다. 이건 넘어서서 기업의 진짜 재무 부담을 기간에 맞게 잘 배분해주는 뭐랄까 중요한 회계적 장치인 셈이죠.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렇군요.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것 같다. 이런 예상이나 기대가 있잖아요. 이런 게 기업이 채권을 언제 발행할지 또는 할인 발행을 할지 할증 발행을 할지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